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지수 상승폭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또 수익이 나고 있어서 리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한화솔루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가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더 들고 가볼까요? 딱 이제 고점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째 고점대인데 만약에 관세 협상 오늘 약간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시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월 21일에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 주식을 매수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그 시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한 3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이수페타시스였는데 대표님, 이수페타시스 오늘 3%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더 보유해볼까요? 네, 우선 뭐 실적의 기대감들이 재차 좀 유효하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좀 확인됐던 견조했던 AI 수요 이 부분은 뭐 고다층 기판의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연속성 있는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뭐 오늘 고가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 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가 좀 남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이전에 좀 제시했던 목표가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지수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서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데는 바로 이 한미 협상이 또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도 지금 강보합, 거의 보합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증시는 이에 대한 좀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에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과도한 우려인 것인지 이 구간 어떻게 좀 버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일본이 관세 협상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동반 급등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예상보다 인하폭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25%에서 15%.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내준 카드가 우리나라가 그 따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25일에 관세 협상이 있었으니까 그 기대감이 오늘도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미뤄지면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가 지수만 보면은 횡보예요. 그냥 3,100 한 8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종목들은 그게 아니죠. 약간 저점을 깨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조정이 나왔을 때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해 놓고 관세를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어저께 같은 경우 일본 증시가 장중에 4% 이상 주가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라는 게 딱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좀 비싸더라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은 되겠지 하면서 종목을 좀 모아가다가는 관세 협상이 된다고 해도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랑비에도 옷이 젖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지수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슈가 붙은 쪽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과 전력 쪽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AI 액션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서 또 G 번호버가 좋은 실적을 냈고요. 국내 관련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했고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지금 따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전력기기 원전도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좀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실게요. 일단 AI 액션 플랜 관련된 기대감들이 먼저 좀 선반영이 좀 됐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부 이 실적이 3분기로 좀 이연됐던 효과들 때문에 일부 어닝 미스가 좀 나면서 대형주 안에서에 대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와 좀 맞물리면서 같이 연동되는 매출을 좀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상반기보단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본기에 인식될 수 있는 실적이 얼마만큼 더 줄었는가 늘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보다는 수주량이 감소했는가 아니면 재차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뭐 대형 변압기 업체들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 특히나 이 대형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가 감소된 어떤 영향들보다는 확장 기조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관건은 수주 성과 그리고 실적과 좀 유입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구사하는 그런 전략들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AI 액션 플랜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은 이미 기본안에서 공개가 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들의 관점에서 뭐 특별할 만한 어떤 이슈는 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인프라에 관련된 허가 절차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어떤 규제 기준을 좀 크게 좀 완화한 부분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특히나 인프라 투자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좀 영향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전망했던 2030년도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전기 요금의 한 40% 정도 증가가 좀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경우는 발등의 불입니다.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시장의 화두가 전력 설비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부가적인 원전, 뭐 그 이외에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모든 전력 수급에 관련된 기본적인 업황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산업 여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 자체는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LNG 안에서 S&T 에너지가 2분기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0%가 넘게 오르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S&T 에너지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S&T 에너지를 뒤이을 수 있을 만한 요즘 또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네. 업종과 또 종목이 있다면 후발주자 한번 꼽아주실까요? 참 이제 S&T 에너지는 진짜 조용히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진짜 하루에 오르는 폭이 2, 3%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지금 어느새 이제 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BHI도 다시 한번 10%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BHI는 최근 한 2달간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에너지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아까 제가 하나솔루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뭐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실적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후발주자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와 또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한 2차 전지 이야기 각각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HBM 강자의 존재감을 내비쳤습니다. 덕분에 SK하이닉스가 오전에는 3% 넘게 오르면서 28만 원 부근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SK하이닉스 27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하반기 뭐 쏙캠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흐름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30만 닉스를 갈 수 있을지 지금 이 구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 노이즈가 2026년도에 HBM 시장에 대한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한 저하 우려 이 부분이 노이즈가 좀 되면서 급락하는 배경이 됐었고요. 오늘의 어떤 상승세가 좀 되돌려지는 그런 부분들은 관세 협상이 잠정적으로 좀 취소됐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1개월 평균치에 대한 조건들, 세부적인 어떤 실적 추정치가 높아진 것은 좀 알고 있었는데 증권사에 대한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에서
8조 원대 한 중후반 정도가 좀 예상이 됐었고 이 부분이 상단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한 9조 1천억 원 정도로 좀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 성과는 9조 2천억 원 좀 상회했다는 점. 특히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 OPM, 영업이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좀 넘었죠. 41%라는 굉장히 큰 수익 기여를 좀 했다는 관점들은 이 부분이 낮아진 환율의 효과를 좀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도 오히려 40%대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재차 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뭐 알파벳의 경우에서도 하반기 캐펙스 투자액을 한 100억 달러를 좀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좀 재차 좀 지속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커스텀 반도체 수요 이 부분도 뭐 중요한 어떤 영향도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또는 뭐 SK하이닉스가 좀 잠재적인 어떤 영향이 좀 됐지만 내년에 시장이 업황 관점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 시장이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SK하이닉스의 어떤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들 높은 영업이익률 같은 어떤 마진폭들은 주가 관점에서 저는 더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오전에 그 컨콜에서 HBM에 이어서 소캠도 연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2의 HBM으로 이 소캠이 꼽히고 있는데 소부장 쪽도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인지 그렇다면 탑픽은 어느 기업을 보고 계신지도 여쭤볼게요. 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소캠에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이전에 젠슬랑 CEO가 중국에서 방문했을 때 소캠을 한 60만에서 80만 대 정도를 양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마이크론 지금 가져갈 것처럼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컨콜령을 보니까 마이크론이 확정 여부는 조금 더 공식화가 좀 돼야 되겠지만 SK하이닉스가 해당되는 LPDDR에 관련된 공급 가시성들을 좀 예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징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와의 이 견고한 협력 체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PCB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저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소재 공급사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관점에서 저는 뭐 TLB 같은 기업들이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어떤 양산 규모가 좀 확대될수록 오히려 좀 기대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지금 메모리 3사를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소캠형 PCB를 현재 이제 개발에 좀 참여한 이력이 있죠.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 기점이 좀 한 4분기로 좀 예정되고 있는 초도 물량 부분에 공급들을 좀 구체한다면 내년도의 실적의 어떤 상향 기대감들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소캠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TLB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소부장 탑픽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오늘 2차 전지는 지금 LG 엔솔을 중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LG 엔솔이 중국 배터리 기업과 지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연승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또 테슬라의 이 모델 3에 중국의 CATL 대신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에는 2차 전지 안에서 리튬 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수급이 지금 셀과 양극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조금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가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이제 바이오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신고가, 그 전에 좋았던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저는 기술적 반등인 것이다. 뭐 LG 에너솔루션이 오늘 한 8% 오른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60만 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 리튬 가격을 공급을 중국에서 약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철강 공급 줄인다, 화학 공급 줄인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도 전혀 줄어든 게 없었기 때문에 리튬 공급의 조절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2차 전기차가 아니라 ESS 쪽으로 해서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일단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좀 집중을 한다라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셀 업체가 조금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접근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는 저는 좀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맞는 것이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또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셀업체 중심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보자.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CDMO 매출로 무려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13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추가 상승 여력을 바라보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저희가 최근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이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마다 CDMO 기업들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이 다른 CDMO 기업들에도 좀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체적으로 셀트리온이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2분기 기준에서 최대 실적이 좀 나왔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증권사의 전망치가 약간 좀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은 증가가 되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이 오공장에 관련된 고정비용 영향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감소를 좀 우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거나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고 실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컨센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가 더 상회된 호실적이 좀 나왔었고 오공장에 관련된 고정비용이 반영됐는데도 굉장히 큰 영업이익의 어떤 견조함을 좀 입증해냈다는 관점에서는 평가는 좀 달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공장에 관련된 선수주 물량 이 부분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상당한 좀 기여가 됐고요. 이번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분기에 준공을 마친 오공장이죠. 초기에 어떤 가동률은 좀 낮겠지만 3분기부터 가동이 좀 본격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선수주 물량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들은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충분히 어떤 이 외형 확장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반기에 2조 원대 CDMO 수주량들이 실적이 좀 산입된 부분들 내년에는 3조 원 그리고 4조 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당히 주가에 좀 반영되지는 못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인 어떤 금리나 기조가 명확해지고 실적에 관련된 어떤 정상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되는 구간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좀 제시한 TP 상향 부분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중에 ST팜의 2분기 영업이익이 12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은 했다. 그리고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ST팜이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6% 넘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앞서 2차 전지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럼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주가 될까요? ABL 바이오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 지금 ST팜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 흐름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조방원에서 방산의 주도주를 제약바이오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상승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CDMO마저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시바이오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상반기에 한 16% 늘어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50% 이상 늘어났다는 실적 발표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좋게 나왔죠. 특히 중국을 규제하게 된다라면 오시바이오가 가장 타겟팅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CDMO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까지는 플랫폼 업체들 이들 기업은 전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CDMO, CMO 이들 기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 갔는데 전 충분히 작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연초 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이 바이오의 훈풍을 받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이 마운자로가 8월에 국내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위고비가 처음 국내에 출시됐을 때도 그 전후로 해서 정말 비만 치료제 테마가 정말 핫했잖아요. 이번에 마운자로는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일단 경쟁 요소가 확실한 경쟁자가 좀 나타나진 셈이기 때문에 시장 여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8월 중순에 출시를 좀 예고한다라고 나와 있고, 일단 좀 제형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고비처럼 뭐 한 달에 4번 맞는 주사제 제형에서 일단 이 부분은 충전식으로 좀 적용이 된다는 방식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에 대한 어떤 시장 영향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양자 간에 대한 어떤 경쟁 체계가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바이넥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이넥스는 사실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16,000원 초반 혹은 그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한 2만 원 오면 또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논리는 그전과 똑같습니다. 주요 제품 특허 약품들이 만료가 된다라면 어쨌든 약을 개발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까지 가기 힘든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바이넥스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특허 그 생산 그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16,500원만큼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넥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LNG 선박의 기자재 업종이죠. 하나엔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관련된 노이즈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2%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2분기 실적의 기대감들이 재차 유효하다는 점, 향후에 관세 협상에 관련된 미국과의 성과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도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한화엔진 오늘 탑픽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넥스와 한화엔진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